지음 김지혜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죠. 뭐 한글도 배우고요, 숫자도 배우고요, 커피 타는 법도 배우고요, 우유곽 따는 법도 배우고요, 신발끈 묶는 법도 배우죠.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.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되게 많은 것을 배우죠. 뭐 한글도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우유곽 따는 것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신발끈 묶는 것도 배워야 하고 뭐 가정에 따라서는 커피 타는 법도 배우고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워요. 근데 이렇게 배울 때 어느 날 보면 한 번만 말했는데 딱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. 딱 바로 내 것으로 됐어.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보면은 많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도 딱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 다 같죠. 왜 그럴까요? 그건 바로 내가 어떤 학습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. 어떤 학습자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금방, 빨리, 저절로 배우게 되고요. 어떤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배워도 이게 잘 맞는 건가?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뭐 어떤 때는 안 가르쳐주고 안 배웠는데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. 오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자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학습자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. 첫 번째 유형은 저절로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안 가르쳤는데도 알아서 스스로 깨우친 경우죠. 한글을 예를 들어 본다면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나는 한글 안 가르쳤는데 저절로 알고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뭐 책 읽다가 뗐어요, 뭐 한글이 야호 그거 보고 뗐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절로 알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학습자 유형이에요. 이 친구들은 그냥 바람결에 한 번만 이렇게 스치면 자기 것이 된 거예요. 어느새. 그래서 엄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한글을 뗐니? 한글을 어떻게 다 읽니?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. 그냥 저절로 알게 됐어요 라고 대답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한 글자 알려주면 한 글자 알고 두 글자 알려주면 두 글자 아는 그냥 그대로 가르쳐준 만큼만 이해하고 내 것이 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응용이라든지 뭐 심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그런 것조차도 심화나 응용도 알려주면 또 알려준 대로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. 세 번째 유형 친구들은 뭐냐면 알려주면 하나 알려주면 두 개 알고 둘 알려주면 세 개 알고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한글을 배울 때 뭐 첫 번째로다가 단어를 배웠는데 사, 과 배웠어요. 그 다음에 사, 자 배웠어요.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읽으면 과자네요. 그리고 또 뭐 우리 사과 사자 할 때 사과 사자 이때 자는 몇 센치 몇 센치 채는 그 자와 같은 글자인가요? 그러면서 아주 배움이 빠르고 숙지가 잘 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. 그래서 빨리 이렇게 되는 경우죠. 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학습자의 경우는 이렇게 읽어보세요. 과자잖아. 읽어봐. 그러면 어머 이거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. 네 번째 유형의 유형 친구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일반 그런 뭐 한글책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노래 가사로다가 뗐다든지 아니면 공룡 이름으로다가 뗐다든지 자기만의 학습법이 있어요.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 유형으로 나뉘었을 때 첫 번째 친구들, 바람결에 무엇을 익히는 이 친구들은 저는 과한 티칭은 조금 자제하시라 그래요. 너무 많은 것을 막 가르치려고 보면 아이들이 도망가요. 왜냐면 이 친구들은 스스로 깨우치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티칭보다는 코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구구단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뭐 한글이 야호 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이드라인을 준 코칭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이드라인 잘 주면 자기주도 학습도 잘 되고요. 온라인 학습도 잘 되고요. 이렇게 막 누군가 막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약간 뒤로 멈칫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두 번째 유형 친구들은 조금 첫 번째 유형 친구들과 달라요.
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알려주면 하나 이해하고 하나 또 알려주면 또 하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촘촘한 커리큘럼으로다가 자세히 세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1:1 맞춤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. 막 알지? 그러면 아니요, 몰라요. 배운 만큼만 알기 때문에. 그래서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고 계속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해요. 주의할 것은 엄마랑 학습을 할 경우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엄마가 화를 낼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어제 얘기해줬잖아,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러면서 조금 화를 낼 가능성이 많아지세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 친구들은 네, 막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시원해요. 막 하나 알려주면 두 개 이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금 유능하고 융통성 있는 선생님이 좋아요. 과외를 하든 뭐 엄마가 가르치시든 학원을 가든지 간에 조금 유능하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그룹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은 내가 유능하고 내가 조금 잘하다 보니까 실패를 조금 두려워해요. 그래서 그 실패를 좀 잘 감싸줄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죠. 그리고 네 번째 유형 친구들은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학습으로 진입되는 그 진입 경로가 너무 어려워요. 뭐든지 다 공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학습 방법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하거든요. 막 랩으로 구구단 외우고 막 이렇게 독특한 그런 방법,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뭐든지 다 1번은 아니에요. 한글을 안 가르쳐가지고 저절로 떼서 우리 아이는 1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, 그렇지만 수학은 2번일 수 있어요. 네, 과학은 2번일 수 있어요. 뭐냐면 배우는 그 요소마다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피아노는 어머 저절로 그냥 배우는 1번 유형인 것 같아. 그러면 과하게 막 티칭을 한다기보다는 한두 번 보여주고 요렇게 치는 거 어떨까? 동영상 보여주고 한번 해봐봐 이러면서 그 아이만의 능력을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. 대신 수학은 2번인 것 같아. 또는 운동은 2번인 것 같아. 그러면 촘촘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.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영역이 무슨 유형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. 일상생활로 넘어와 볼까요?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냐면 아니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요?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딱 하면 우유 따지는 거지 보면 모르나? 근데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하는 게 2번 유형인 친구들이 있어요. 운동화끈 매는 거 조금 힘들어 하고요. 우유 따는 거 힘들어 하고요. 이렇게 벨트 척 끼는 거 힘들어 하고요. 이런 손으로 하는 것이 2번 유형이다 그러면 자세하게 오른손으로 여길 잡고 왼손으로 여길 잡고 힘을 밀어 넣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.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. 이 배울 때 과목별로 생활 영역별로 신체 조건별로 이 많은 배움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. 제가 초등학교 때 국영수사가 다 가르치는 종합학원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런 보습학원 다녀요. 보습학원이 맞는 친구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안 맞는 친구도 있었던 거죠. 국어, 영어는 개인적으로다가 막 자세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여러 명 있으면 막 위축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때 피아노, 미술, 운동 되게 많은 것을 가르치잖아요. 일상생활 습관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칠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파악하시고 가르쳐야지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. 부모와 자녀 관계 중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? 싸움? 트러블? 감정이 나빠지는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기본 정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. 공부에도 정서가 있고 우리 대화에도 정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서가 좀
덜 피곤하고 화내지 않으려면 그 유형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하세요. 감사합니다.